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방송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비판했다고. 예. 내가 이제 문재인이 후보가 됐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했잖아. 그랬더니만, 나를 민평년이랑 어떤 미친놈이 연관을 지었어. 분명히 내가 민평년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나를 까고 싶은데 나를 까면 우리 방 시청자들이 분노할 것 같으니까 민평년을 까는 거야. 어. 민평년을 까는 그 인터넷의 흐름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재근 김근태를 까고 앉아 있는 거야. 어. 인재근 김근태를 민평년 어쩌고저쩌면서 까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씨발놈들이.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보시는 님. 음. 민평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옛날에 김근태 의원이 고문을 당했잖아. 고문을 당했다라는 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그래서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어. 그게 한반도 재단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한반도 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김근태와 뜻을 같이 하는 제야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이 민평년이었어. 어, 네, 예,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민평년이라는 게 옛날에 김근태 의원과 같이 했던 제야 운동권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95년인가에 제야 운동권들을, 그러니까 제야 사회운동했던 제야 인사들을 쭉 영입을 해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김근태, 뭐 추미애, 정동영 이런 사람들 다 그때 들어가는 거야. 제야에서 각자 활동했던 유명인들을 쭉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간 게 김근태 의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권 출신의 뭐라 그러나 가령 이해찬 같은 사람, 이해찬이나 김근태 의원이나 뭐 그 장영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평년이었던 걸로 내가 알아요. 뭐 노영래. 그런데 그 민평년이 지금 대부분이 운동하고 있어. 어. 대부분 민평년의 초기의 민평년이었던 사람들이 다 문재인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민평년을 계속 문제 삼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어. 내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려고 방송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2002년에 있었던 일이야. 뭐냐 하면, 원래 이제 2000년에, 그러니까 누구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을 불러다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2000년에 차기 대선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밑에 동교동계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동교동계가 되게 부정부패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할 때야.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더러 차기 대선을 준비하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조언 내지는 이제 준비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정치하지 말고 차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언지를 준 거야. 그런데 그 언지를 딱 듣고 이 얘기가 기사화가 슬슬 되고 있었어.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만약에 김근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자기는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해. 그게 2000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근태를 딱 차기로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무도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 안 할 때야. 김근태가 후보가 된다면 자기는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2000년이야. 그거 한번 찾아봐. 그 당시에 기사 찾아봐.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야. 그 사건으로 노무현이 김근태랑 동급이 돼. 음, 예. 그래, 개인적 상상? 꺼져. 관련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2000년 기사예요, 2000년. 2000년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대통령,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근태 의원이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돈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인재였어. 이인재하고 한화갑은 동교동계에서 대빵 먹고 있었고, 이인재는 김대중 당선의 1등 공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인재하고 한화갑이 1, 2위를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근태 의원이 도저히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언지를 듣고 김근태 의원이 이제 그 본격화시킨 게 국민 경선 제도야. 그러니까 당시 당권을 쥐고 있었던 게 권노갑이었고, 그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한화갑이나 이인재가 유리한 구도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민 경선 제도라는 제도를 제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그래서 외부인들의,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의견도, 그러니까는 본선의 경쟁력이 강한 그 후보를 뽑자. 그걸 제안한 게 김근태 의원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몇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 걸 김근태가 얘기했기 때문에 본격화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민 경선 제도를 만들어낸 게 김근태였어. 그 다음에 이제 김근태 의원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국민 경선제였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선거 공영제도. 선거 공영제도를 만들어. 그러면 그 선거 공영제도가 뭐냐 하면 9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선거 비용을 나라에서 나중에 그 당선자한테 돌려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무조건 되는 분위기인 거야. 그리고 돈으로 막 다 국회의원들을 만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밥 사주고,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 국회의원이 됐던 거야. 근데 이제 김근태 의원이 96년도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선거 공영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오세훈이랑 이제 그쪽에서는 오세훈을 불러다가 이제 만든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선거 공영제도. 그 선거 공영제도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출마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15% 이상의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는 선거 비용을 전액 그 나라에서 대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5%의 지지를 못 받으면 7%는 반액, 그 다음에 이제 7%가 안 되면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바꾼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가난한 정치인이었고, 그 가난한 정치인이 그 돈이 없어서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 제도를 만들어낸 게 김근태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놓고 이제 그 김근태 의원 팬들이 만든 게 노란 저금통이었어. 노란 풍선, 노란 저금통이 김근태 의원 팬클럽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가 돼지 저금통을 걷자. 그 돼지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김근태를 후원하자. 그래서 국민 경선제도하고, 예, 노란 돼지 저금통, 이게 전부 다 김근태 팬들이 만들어놨던 거야. 다 몰랐지. 그런 걸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었어, 김근태 팬들이. 근데 워낙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그걸 노사모가 다 뺏어간 거야. 그걸 다 노사모가 뺏어간 거야, 그 아이디어들을. 물론 이제 김근태 의원이 이제 대선 포기한 다음이지.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국민 경선 제도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그때 김근태 의원한테 되게 이제 좀 모자란 사람들이 붙어. 내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박 시장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붙었는데,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김근태 의원한테 뭘 얘기하라 그러냐면, 그 정치 자금, 옛날에 이제 그 권노갑이라는 사람이 동교동계 대빵이었는데 후보들한테 그래서 최고위원 경선인가 나간 후보들한테 전부 다 2천만 원씩을 줘. 전부 다 2천만 원씩을 주고 이거는 공금으로 처리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준 거야. 근데 모든 후보들한테 준 거야. 근데 이거를 공금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치 자금이 권노갑한테서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숨긴 거야. 그때 권노갑한테 동교동계에서 받았어. 나는 권노갑으로 기억해. 근데 이제 김근태 의원이 그게 비밀 일이니까 돈을 2천만 원 다 똑같이 받은 거지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근데 대선 경선을 나가면서 그 정치 자금에 대한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 근데 그 돈을 받은 게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는 거야. 김근태 의원이. 근데 그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좀 약간 감이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김근태 의원은 그걸 고백을 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비웃으면서 저렇게 순진하다고, 저렇게 순진해서 바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비웃어. 김근태를 다 비웃고, 그래서 꼴등을 하는 거야. 그 경선에서. 국민 경선에서. 깨끗한 정치 해보겠다. 그걸 자기가 양심 고백을 하고, 이 돈이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건데,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그때 노무현 팬들이. 응. 아니야, 바보라고 그랬어. 어, 저 바보라고. 그래가지고 바보 김근태. 그걸 나중에 바보 노무현으로 바꿨다니까? 그것도 뺏긴 거야. 하여간 이제 그래가지고 그 김근태 의원을 꼴등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꼴등이었는데, 이제 그 제주도하고 울산을 거쳐서 다음이 광주였어. 근데 이제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하경 의원이 그때 이제 광주의 시민단체 소속원이었는데, 김근태 의원을 찾아오는 거야. 내일이 경선인데, 찾아와가지고, 지금 광주가 양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광주에 운동하는, 그러니까 광주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인데, 김근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절반이다. 근데 만약에 광주에서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김근태 의원이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 그런 거야. 꼴찌라도 끝까지 이 경선을 마쳐서 국민 경선을 완성하겠다. 그랬는데 이하경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그런 거야. 경선 포기 선언을 하라고. 그래야 광주에서 김근태를 포기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 노무현한테로 표를 모아줄 수 있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설명도 안 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불출마하겠다. 그래가지고 불출마를 했어. 그랬더니만 노무현 지지자들이 또 뭐라고 비웃었냐면 칼을 빼다 말았다고. 그러면서 짓밟은 거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노사모들이 그렇게 짓밟았어. 근데 설명을 안 했어, 김근태 의원이. 김근태 의원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짓밟힌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들었냐면, 그 김근태 의원 밑에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갔던 선배들이 있었어. 그 선배들한테 증언을 들은 거야. 그때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포기했던 거다. 내가 그때 김근태 의원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칼을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지. 아무리 꼴찌라도 끝까지 갔어야지. 그걸 왜 중간에 포기했느냐라고 내가 막 비난을 했어. 그때 김근태 의원이 아무 변명도 안 해. 미안해. 고마워. 그게 내가 들은 다였어.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중간에 포기한 것 때문에 내가 두고두고 욕을 한 거야. 김근태 의원을. 두고두고 내가 그 참 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하기에는 너무나 그 뭐라 그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러면서 내가 그 꼴에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비웃었던 거야. 그걸 내가 2004년에 들었어. 그 얘기를.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자기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 그럴 때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날 모른다고 할 거야.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베드로가 절대 안 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해.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 내가 그때 2004년에 베드로의 통곡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김근태를 지킬 거다. 내 손으로 김근태를 지킬 거다. 그걸 이제 결심을 하는 거야, 내가. 근데 하여튼 그걸 나중에 이하경 의원이 2012년에 우리 집에 와서 방송을 했어. 2012년 1월에. 그때 그걸 사실로 확인해 줬어. 그때 기억나죠? 여러분 그 이하경하고 망치 부인이 같이 방송한 내용 찾아봐. 이하경 망치 부인을 찾아보면 유튜브에 있어. 2012년 1월 달에 이하경 의원이 우리 집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김근태 의원을 설득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가 증거로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하경이 누구야? 노무현을 광주에서 1등 만들려고 김근태 의원 그 국민경선 불출마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하경을 씹고 있어.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봤어요?
이하경, 인재근, 김근태, 민평년 이러면서 씹고 있다니까. 이게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기가 막히죠? 어. 근데 하여튼 이제 그 그래갖고 이하경 의원이 그렇게 해서 이제 김근태 의원을 그 꺾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불출마 시켰고,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안 갔어. 그래서 이게 불출마 선언을 해. 광주 그래갖고 경선을 스리랑카 앞두고 대통령이 찾아봐. 너무나 그래서 불출마한 거야. 근데 고맙다. 나중에 어. 정동영이 김근태는 중간에 그만뒀지만 자기는 끝까지 갔다. 끝까지 노무현 경선에 곁을 지켰다. 그러면서 정통이 그걸 팔더라고. 내 마음이 어땠겠냐? 응? 내 마음이 어땠겠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2004년에 아니 2002년에 그래서 이제 김근태 의원이 경선을 포기했잖아. 그런데 그 뒤에 더 심각한 문제가 터져. 뭐냐 하면 그 이제 노무현 흔들기가 벌어지는 거야. 노무현 흔들기가 일어나고 소위 이제 동교동계가 노무현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종편에서 조중동이 종편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조중동이었어. 조선일보가 노무현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장인이 응? 저기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 노무현이 무슨 요트를 탔다 뭐 이런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노무현을 짓밟았어. 그때 빨갱이론이 되게 심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이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막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하여튼 막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몽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민석 같은 사람이 정몽준으로 가. 동교동이 다 김민석으로 옮겼어. 그리고 나서 그 김민 저기 뭐야 아니 그 정몽준으로 간 동교동하고 이 노무현이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전선이 그어졌어. 이게 중요한 거야.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전선이 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단일화해요. 후보 단일화를.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한테 부탁을 해. 왜 부탁을 했느냐? 계속 노무현을 흔드니까 김근태 의원이 한마디 한 거야. 김근태 의원이 그 일을 겪고도 한마디 한 게, 노무현은 국민 경선으로 우리 당에서 뽑은 후보다. 국민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지 마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 사람들한테. 동교동하고 맞서 준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이 김근태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가서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먼저. 어.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그 서울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정몽준도 서울대니까 당신이 가서 정몽준을 설득해라.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정몽준도 당신이만 받지만 다른 사람은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신저가 돼달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가갖고 정몽준한테 단일화 하자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이 가져간 건 국민 경선 방식으로 각각의 지지자들한테 그 지원자를 받아서 거기서 전화 여론을 하나 반, 여론조사 반 하자. 그랬는데 정몽준이 100%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깐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그건 좀 안 되잖아요. 정치는 상대가 있는데 이쪽의 요구는 이쪽의 요구 반, 그쪽의 요구 반 이렇게 안 해주려고 단일화 안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 끝까지 안 해준다니까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 정몽준이 끝까지 안 되는데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위험하다. 그렇게 김근태 의원이 얘기했대. 그때 노무현 후보가 받아라. 그런 거야. 받아라. 그래서 자기한테 100% 불리한 전화 여론조사를 노무현이 받기로 결단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김근태 의원이 후보 단일화 합의를 성사시키고 돌아와. 그랬더니 노무현 지지자들이 후단파라고, 후단협이라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한 놈이다. 그러면서 김근태를 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김근태를 까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그게 더 본격화된 건 결국 후보 단일화가 됐어. 예. 후보 단일화가 딱 됐는데 그때 이제 호남 대 비호남이 감정적으로 갈라져 있었던 거야. 이게 가장 기가 막힌 얘기야, 이 부분이.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져서 호남이 노무현한테 힘을 못 모아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노사모에 그 댓글 공작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김근태를 밟기로 한 거야.
그게 그때 그 댓글 공작팀에 있었던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뭐냐면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지니까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적을 딴 데로 돌린 거야. 그래서 김근태를 밟아야 김근태가 개혁 세력을 대표한다는 그 이미지를 노무현이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무현에 대한 반감을 김근태로 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김근태를 밟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김근태를 짓밟고 그 노무현이 후보가 된 거야. 그게 2002년에 그렇게 된 거였어. 근데 얘네들이 그 뒤로 다시 민평년을 깐 게 언제였냐면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붙었잖아. 15년 전에 나한테 민평년이라는 얘기 안 했어. 찾아봐봐. 15년에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당대표를 놓고 붙었잖아. 그런데 그때 내가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문재인이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계속 말렸잖아. 그런데 그때 나한테 민평년이라고. 내가 민평년이라서 이인영을 민다고. 내가 알고 있기로 이인영이 민평년 열심히 안 했어 그때. 근데 내가 민평년이라서 이인영을 민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욕을 한 거야.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서 역시 그 호남 대 비호남 구도에 대한 탈출구로 민평년을 밟은 거야. 기억나죠? 그때 민평년 얘기 나온 거. 뜬금없이 왜 나한테 민평년이라고 하냐. 그게 그 이유였던. 근데 이번에 또 뭐냐 하면 이것들이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라질 것 같고 호남이 지지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제야 운동권을 까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2000년대 김근태 의원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차기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 동교동계가 김근태한테 분노했었거든.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를 김근태와 제야 운동권계를 까서 넘어가는 그 전술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정말 지저분한 방식이야. 예. 내가 그래서 내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자 여러분 내가 수천 번도 더 했지.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를 비판해서 별풍선 500개도 못 받았다. 500개를 받아야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1년 내내 나는 별풍선 500개도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정부 비판했다는 얘기 들었지. 내가 수십 번 얘기했던 거 들었지. 참여정부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실제로 참여정부를 구성했던 멤버들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가 있어. 걔네들이 그때 5만 방자, 지금 이상호 밟는 거 봤지? 이상호가 그 당시 그 삼성 특검을 노무현 정부에서 막았다. 그거 비판하니까 지금 그 이상호 밟는 거 봤지? 하루아침에 이상호한테 후원 끊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이상호 밟는 거 봤지? 그때 그랬어. 2002년에 김근태를 그렇게 밟았고, 예. 이인영 지지자들이나, 뭐, 저기 박영선이나, 무슨 저기, 하여튼, 이종걸이나, 심지어 지금 이제 이하경까지 밟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한테 조금만 비판을 하면, 자기네들을 조금만 비판하면, 그냥 짓밟아대는 거야. 이상호 기자가 샤넬백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상호가 샤넬백을 받았다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그랬지 너네가 계속 이러면 노무현에 대한 부관 참시가 일어난다고. 지금 벌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과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 참여정부에 이상호를 밟으면서 이상호가 맞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 다 밟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들이 지금 뛰어나오고 있는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삼성을 말한다 김영철 사건.
그 저기 노회찬이 결국 배지 떼고 안철수가 국회의원 됐던 그때 안철수가 국회의원 되잖아. 노회찬 배지 떼는 바람에. 그지? 노회찬이 2012년에 배지를 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삼성 그 엑스파일 사건이야.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연루된 게 뭐였냐면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게 노회찬이랑 이상호랑 그 참여연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참여연대까지 까는 거야. 지금 쟤네들이 누구를 까고 있냐? 참여연대. 우리 채팅창에도 뜬금없이 참여연대 까는 거 봤지? 응?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뜬금없이 참여연대를 까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딱 그 인터넷 민심을 보니까 나온 얘기야. 그때 참여연대에서 노회찬 이상호가 그 삼성 비자금을 깐 거야. 그거 알지? 그거 맞죠? 참여연대. 그 당시에 참여연대가 그 당시에 참여연대가 그 기자회견을 열었어. 그래서 참여연대가 뭐 하는 집단이냐? 그 참여연대가 뭐냐 하면 또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할게. 우리나라 사회운동이 198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운동권들이 소위 유지를 해왔어. 그러다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그 소련이나 중공이 전부 다 공산주의를 포기하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절망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근태 같은 사람은 소위 비주체, 그러니까 비주사, 그러니까 김일성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민족해방운동가였어. 비주사 NL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 당시까지 이제 주체사상파하고 막스 레닌파가 운동의 주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김근태는 비주류였던 거지. 그러다가 이게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권들이 전부 망부 엽탁합이다. 너 뭐 하는 거야? 또 지금 뭔데? 누가 시비 걸었어? 잠깐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쟤는 왜 부분적, 쟤는 왜 벙어리가 됐지? 자, 시끄러. 조용히 해. 분열은 위험합니다. 이것 봐. 분열은 위험합니다. 이게 얘네 논리야. 얘네들의 논리는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실도 덮어라야. 분열은 위험합니다. 야, 너네가 박원순 밟은 거는 분열이 아니니? 너네가 박원순 밟은 건 분열이 아니고 내가 문재인 캠프를 비판하면 분열이니? 어디 그 계산이 그따위로 나와? 이 호로 자식들아. 어디서 분열이란 얘기가 나와? 니네가 김근태 밟고 박원순 밟고 이것들이 말이야. 아주 이중잣대야. 지네들이 밟은 건 정의를 위한 거고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분열이야? 어디다 대고 분열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그 끌고 가고 있는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 삼성 사건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 그랬냐? 인간 김용철이라는 한 변호사가 셔터맨이 됐다니까. 이 사람이 소위 삼성에서 뭐 했냐? 삼성의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판검사들한테 뇌물 주러 다녔던 사람이야. 최고의 권력자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인데 얘가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삼성가하고 이제 척을 지게 된 거야. 삼성가랑 척을 지게 되면서 삼성가의 비밀을 밝힌 거야. 그래서 삼성 엑스파일이 터진 거야. 이 사람이 삼성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은 판검사들의 명단을 쫙 돌리면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면서 뭐가 드러났냐면 삼성의 비자금 사건이 드러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소위 에버랜드라는 그 전환 사채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아주 전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그 부당 거래를 해. 부당 거래를 해갖고 이재용이 싼 값에 모든 주식을 다 독점할 수 있게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그게 삼성 비자금 사건이야. 삼성 비자금 사건. 그래서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가 터지고 지난 박근혜 때 터진 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협상 과정이 두 번째로 터진 거야. 원래는 에버랜드 사건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터트린 게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이 주동을 떠가지고 그 김용철 변호사랑 같이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싹 덮었어. 쟤네들 덮었어. 뭘로? 연예인 엑스파일로. 연예인 엑스파일로 덮었는데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한 거야. 이상호 기자랑 그 노회찬 참여연대 셋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덮었어. 삼성 비자금 문제를 덮었어. 그래놓고 새누리당이 거기서 물타기가 들어가. 그러면서 그 국정원에서 민간 사찰한 문제, 그 문제로 논점을 딱 물타기를 해갖고 돌려버린 거야. 삼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 그때 당시에 덮이는 거야. 그때 덮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삼성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어.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때 삼성연구원이라는 무슨 삼성경제연구소인가가 있어. 걔네들이 참여정부에다가 브리핑을 했다는 거야. 참여정부 구성이 되자마자 어떻게 참여정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는 거야. 거기서 나온 게 참여정부란 이름이다. 저 책에 나와. 그 삼성을 말한다라는 책에 보면 참여정부에게 그 아이디어를 준 게 삼성이다. 삼성 그 경제팀에서 싱크탱크에서 그걸 줬다. 그 얘기가 나와. 그리고 삼성의 그 주식값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3만 원대였어. 내 기억에. 삼성 주식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3만 원대였어요. 3만 7천 원인가? 찾아봐. 3만 얼마였어.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몇만 원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때 3만 원도 비싼 거였어. 그때 대부분 주식값이 10,000원 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7만 얼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3만 얼마가 정상이었다고.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때 3만 몇천 원짜리가 20몇만 원으로 7배가 뛰어. 7배가 뛰어. 그러니까 이건희 재산이 7배로 불어난 거야.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별명이 삼성공화국이었어.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별명이 삼성공화국이었던 게 3만 원짜리가 27만 원으로 7배가 불어났어. 예. 5배에서 7배가 불어난 거야.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 그랬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삼성이 제일 컸어. 예. 이거 다 진짜야. 이거 알아야 돼. 왜?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이 문제 터질 겁니다. 예.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IMF 때? 야. 그 IMF는 김대중 대통령 전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IMF를 극복했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주식값이 폭등을 해.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그때도 방송한 사람이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삼성이 엄청 컸어. 삼성이 엄청 커졌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러면 이거 언제 얘기냐? 초반 얘기야. 이게 다 초반 얘기야. 참여정부란 이름이 초반에 결정되잖아.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재벌들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 노무현 밑에 있는 애들을 싹 먹어버렸어. 그래서 노무현 밑에 있는 애들이 재벌들이랑 쫙 골프 치러 가고 지랄 연병이 나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 이게 노무현 정부 초기에 터진 게 차떼기 사건이야. 이회창 차떼기. 그래서 이회창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차떼기로 재벌들이 150억씩 갖다 줬다는 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150억씩 갖다 준 거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한테 엄청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한 거야. 근데 안희정은 초장에 잡혀 들어갔고, 참여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때 다 받아먹은 거야. 대부분이 받아먹었고, 그래서 뭐 박연차한테 용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박연차한테 용돈 받은 건 세 발의 피였고, 정말 그 재벌들하고 참여정부 구성원들이 너무 붙어먹었어. 그거 진짜 파다한 얘기했어, 여의도에서. 그래서 민노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거야. 민노당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정부를 비판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재벌, 그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거절했지. 그 다음에 재벌들에게 유리한 모든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다 만들어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그 당시에 그 재벌들이 원하는 것 전부 다 동의해줬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소위 노무현 키즈라는 애들이 그때 앞장서서 그것들 당론으로 하자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 이거 다 처음 듣죠? 이게 지금 슬슬 까이기 시작했어. 이게 지금 조금씩 까지기 시작한 얘기들이야. 내가 그때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내가 다 봤다니까. 증거 있나요? 뉴스 찾아봐. 가서 뉴스 찾아봐. 도저히 못 믿겠지. 너의 무식을 탓하면서 뉴스 찾아봐. 그 당시 뉴스 보면 다 나와. 이 얘기 그 당시에 다 봤던 사람 손 들어봐봐.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이 얼마나 비판받았는지. 그때 재벌들하고 그 붙어먹는다고 서민경제 다 죽었다고. 한나라당이 그래서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게 이명박이 그래서 대통령 된 거야. 이거 다 있었던 일이야. 지금 그런 내용 전혀 모르는 애들이 문재인 몇 명 애들이 문캠프 밑에 있는 애들이 분위기 띄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05년까지야. 2003년, 4년, 5년. 그래서 2003년, 4년, 5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재벌들의 제안을 다 받았어.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천병이었다니까. 노 대통령이.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진보 정치할 줄 알았다. 자, 안희정 방송 다 봤지? 거기서 무슨 얘기 나와?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 들었어 못 들었어? 아니구나.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노무현이, 왜냐면 김근태는 진짜 진보 정책이었어. 경제 정책이 다 서민 경제 중심이었고 밑바닥 경제를 중심으로 살리겠다는 거였는데 그 김근태로부터 개혁 이미지를 뺏어오면서 마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개혁 정책을 할 것처럼 그랬다니까.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노무현을 다 지지해 준 거야. 진보 세력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등 돌렸던 이유가 되자마자 누구에게? 재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현실 정치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현실 정치 실용주의였어. 예.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잘못 말했는데요, 최미식님. 예. 삼성 주가가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요. 얘기해보세요. 노무현 때 얼마에서 얼마가 됐는지, 2003년 삼성 주식 한 주의 값과 2007년 한 주의 값, 얼마였어요? 찾아봐봐. 기록이 나오겠죠. 예. 27만 원이 49만 원이 됐다고요? 30에서 60? 2배 늘었다고? 확실해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할게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면 삼성 주식이 그래 27만 원에서 49만 원대 됐다고 내가 인정할게. 예. 내가 또 인정을 쉽게 하잖아. 근데 내 기억에 삼성 주식값을 왜 기억하냐면 3만 7천 원대라는 게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가격이 맞아. 김대중 말기였어. 내가 김대중 말기에 3만 몇천 원짜리를 내가 봤다니까.
근데 노무현 때 그 7배인가로 뛰어 있었어. 그래서 내 기억에 그게 노무현 때 7배로 뛴 줄 알았더니 27만 원에서 시작해갖고 확실해요, 근데? 저기 2003년 경제 뉴스를 찾아봐봐. 2003년에 2003년에 경제 뉴스를 찾아봐. 삼성 주식 주가. 97년도가 3만 원대. 아, 그럼 이제 김대중 정부 초기가 3만 원대였구나. 그러면 김대중 정부 말기에 얼마였어? 2002년에 얼마였어? 차트 보면 나와요. 그 차트 좀 올려서 그 당시에, 예. 그러면 97년부터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삼성 주식 가격 좀 올려줘 봐봐.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 예. 2002년에 8만 원에서 15만 원대. 그러니까 8만 원대가 그러니까 노무현 때 49만 원 된 거네? 그지? 2002년이 그러니까 2002년경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 근데 그게 6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러니까 7배 가까이 6배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의 가격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직전과 직후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7배 정도가 올랐던 게 맞아. 그때 그게 비판 내용은 나왔었어. 6배에서 7배 정도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 6배로 치자고. 6배. 7배 아니고 6배. 삼성 주가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서 7배로 올랐다. 6배로 올랐다. 인정할게 쿨하게. 자, 좌우지간 이건희 재산이 6배로 늘었어. 수정한 거야.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삼성공화국소를 들었다. 예. 그러니까 노통 초기에 20만 원대 초반이라 된 이유는 노무현이 되면서 재벌들이 주식값을 올렸어.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거야.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주식이 폭등을 했어. 그 다음에 계속 그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초반에 3만 7천 원이었던 게 노무현 정부 말에 60만 원이 된 거 아니면 20배가 오른 거지. 그래서 이게 김대중 노무현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어느 학자의 글에 나왔었어. 자,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재벌들의 세력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진보 경제학자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야. 김대중 정부 초기에 3만 7천 원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끝날 때 60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배가 뛰었어? 20배가 뛴 거 아니야.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김대중 때 뛴 게 10몇만 원이었다면 노무현 정부 때 뛴 게 노무현 정부 이 권력 초기부터 끝까지만 따지면 뭐 2배 정도밖에 안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삼성이 쫙 나갔던 게 맞아. 저 삼성을 말한다 해보면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의 멤버들을 삼성에서 로비하는데 2달인가 밖에 안 걸렸다 그랬어. 2달인가 6개월인가 밖에 안 걸렸고 노무현 정부는 초반부터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하여튼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신자유주의들 재벌들이 계속 개소리 하는 것 봐봐. 하여간 그 재벌들이 잘 나갔던 때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가 아예 기치였다니까. 김근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그러니까, 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냐. 김근태가 경제학자야.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시장 경제를 모른다고 노무현이 비판을 했어. 그러면서 택도 없는 얘기라고. 그러고 나서 결국 2년 뒤에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이미 그때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뻥튀기를 해놓은 거야. 실제로 분양원가를 다 뻥튀기를 해갖고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땐 이미 때가 늦은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2004년부터 2004년, 5년, 6년 동안 계속 실패하는 거야. 집값 정책에서.
그래서 강남 불패 신화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2007년에 노무현을 막 추앙하면서 글을 썼다가 너도 부동산 투기로 10억인가 몇십억 벌었잖아. 그래갖고 개망신당하고 그랬던 게 노무현 정부였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집중해봐봐. 노무현 정부 때 틀림없이 댓글 부대가 있었어. 노무현 정부 때 댓글 부대가 있었어. 걔네들이 재벌을 비판하는, 그니까는 민노당을, 자기네들이 노짱이라고 불러. 노무현을 막 치켜세우면서 그래 놓고 얘네들이 누구를 깠냐면 민노당하고 민주노총을 깠어. 그때 찾아봐. 그때 노무현 지지자들이 민주노총하고 전교조를 얼마나 씹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교조랑 민주노총은 민노당적인 성향이 강했어. 그래서 노동계급을 위해서 너 개혁정치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걸 계속 요구한 거야. 98년 9월에 32,600원. 고마워요. 2006년 1월에 74만 1,000원. 평화와 정의님 고맙습니다. 예. 자, 98년도에 32,600원이었는데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서 74만 1,000원에 이르렀다. 예, 됐죠? 일단 인증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뻥튀기 한 게 이명박이야. 이명박이 30만 원대였던 삼성 주식을 150만 원까지 끌어올려. 그걸 200만 원으로 끌어올린 게 박근혜 정부고. 예. 자, 저 객관적 자료니까 보시고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삼성전자가, 예, 내가 숫자 잘못 읽은 거야? 32,600원 98년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3만 원대였다니까. 그런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74만 원이 됐으니, 그러니까는 이제 이건희 재산이 얼마나 불었겠냐고. 몇 배가 불었겠어. 근데 이게 삼성공화국이 김대중 정부는 아니고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가 삼성공화국이야. 삼성이 가장 컸던 데가 그때예요. 김대중 노무현 때. 휴대폰이 다 공급된 게 98년부터야. 98년경부터 휴대폰이 공짜폰이라고 막 뿌려졌거든.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여간. 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7배는 틀렸고, 20배. 김대중 정부 초기보다 그 노무현 정부 말에 20배. 됐지? 20배로 뛰었다. 자, 집중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완전히 그 참여정부가 재벌들의 소나기에 놀아나 골프 치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얼마나 교만무도했는지.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그 당시에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엄청 씹어댔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애들이.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컸다니까. 그 이해찬도 골프 친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때 뭐 3.1절에 쳤던가? 이해찬이 3.1절에 골프 쳤던가 뭐 그래가지고 유명했었어. 하여간 그 이해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때 참여정부인 애들 다 골프 치러, 대부분이 골프 치러 다녔어.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걔네들이 그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부르고, 그때 이제 그 사패산 터널 찾아봐.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사패산 터널이라는 걸 뚫었어. 근데 그 사패산 터널을 뚫는데, 그 사패산 터널을 뚫는 걸 반대하는 어떤 여자 스님이 있었어. 세상에 그 스님을요, 성적으로 짓밟는데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경기도 북부를, 그러니까 서울 외곽도로 북부를 뚫는 거였어. 그때 무슨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그랬다고. 그 여자 스님을요,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진짜 걸레를 만들었어. 인터넷상에서. 환경운동하는 스님을 자기 절에 부동산 때문에 저런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짓밟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와서 집회할 때 경찰들이 때려 죽인 거 아니야. 과잉 진압해서 죽였어, 2명인가.
농민 죽이고, 그때 노동자들한테 완전히 막 짓밟고, 그리고 막 다 해고시키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어, 이거 몰랐던 사람들 많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니까. 노동자를 그래서 농민들이 죽창 들고 와서 찔렀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농민들이 했던 거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왜냐하면 김대중 때는 IMF를 극복해야 된다 그랬고, 노무현 때는 IMF 극복했는데, 그때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랬던 거야. 경제 성장 정책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이 사람이 그 장하준의 책을 읽게 돼. 그래갖고 장하준의 책을 읽은 다음에 자신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그때 기억나. 무슨 일이었냐면 여의도에 사람들이 이제 보좌관들이 지나가면서 막 깔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기 뭐야, VIP가 이거 다 읽으라 그랬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책 읽을 때냐?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그 장하준이라는 교수가 영국의 이제 그 경제학 교수야. 그 사람이 이제 장하준, 중 아니고, 장하준 교수가 이제 그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썼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너무나 성장 위주로, 그리고 이 재벌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 재벌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국가가 이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했던 게 장하준 교수였어. 그 얘기를 읽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한테 이 책을 권한 거야. 다 씹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나. 2005년이었어. 2005년에 그 책을 읽고 노무현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냐면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라.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때가 어떤 일이냐면 2005년에 이제 그 2005년 가을인가에 재벌들의 사내 보유금이 확인이 돼. 국회에서. 그래갖고 재벌들의 사내 보유금이 16조 원이다. 160조 원이었나? 160조 원이다. 그게 밝혀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네 경제가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썼다면서 어떻게 160조 원이 사내 보유금일 수 있냐? 이 돈 노동자들한테 다 줬어야 됐던 돈 아니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비정규직 법안을 바꿔라.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무조건 바꾸는 법을 만들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비정규직 법안을 2005년 말에 제안을 해. 그게 2007년 마지막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야. 2년 동안을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의 친재벌파들이 해먹은 거야. 서로 다 이렇게 나눠먹고 딜해가지고 사내 하청을 합법화 만들어낸 거야. 2년 동안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내 하청을 허용해버린 거야. 그게 노무현 정부 말에 만들어진 제도였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위탁법인 뭐 사내하청,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뭐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영어로? 되게 막 고상한 영어 표현을 써. 그거 전부 다 사내하청이야. 아웃소싱. 예, 아웃소싱. 그게 이 2007년 말에 있었던 그 비정규직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이었던 거야. 그게 뭐냐? 원래 그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으면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대자동차 옷을 입고 현대자동차에 가서 일을 해. 그런데 얘네는 소속 회사가 현대가 아니야. 현대한테 계약을 맺은 A라는 다른 회사야. 거기서 직원을 뽑아. 공지해갖고. 그리고 다들 자기네들이 정규직인 줄 알고 가서 일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규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일 출근하면 정규직으로 알았던 거야. 우리 노동자들이. 그만큼 무식했어. 그 무식하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또 유도했고.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모집을 한 다음에 다 비정규직이었던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정규직이라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니까. 2010년까지도 따졌어 걔네가. 그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랬다니까. 막 이게 모집 공고라고 갖고 오고 그랬어.
그 모집 공고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나 기아자동차가 아니라 다 하청이었는데, 예. 그랬던 거예요. 하도급 업체니 뭐니?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이었어. 그러니까 초기에 삼성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을 했고,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면 무조건 노짱이었어. 댓글이. 내가 댓글을 계속 봤다 그랬잖아. 그런데 2006년이 들었을 때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가 나타나. 똑같은 사람이. 내가 저기 때문에 2004년부터 국민연금 반대 운동을 하는 애 때문에 추적했다 그랬잖아. 걔네들이 노무현에 대해서 노짱하면서 굉장히 띄워줬었다고. 김대중이 만든 국민연금의 문제다. 노짱은 죄가 없다. 이랬어 2005년까지. 그런데 2006년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댓글을 달기 시작해. 그게 대세가 됐어. 그 이유가 뭐야? 뭐 때문이야? 신자유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분배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2006년에 이건희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선진국인데 이 정치가 후진국이에요. 저 분배라니 우리가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건희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노무현을 비난을 했어. 그게 뉴스에 계속 나왔어. 그때 이건희가 했던 그 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분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까인 거야. 삼정원한테. 한나라당 지지 삼성 알바들한테 그때부터 까인 거야. 그리고 나서 삼성 엑스파일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건희가 다 엎드리고 들어가지. 그러다가 2009년인가 10년에 그러니까 재계에서 은퇴했다가 삼성 이건희 대노 사건 이러면서 다시 밀고 들어온 거야. 예. 그게 그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좌우지간 이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일에 참여정부하고 삼성 커넥션, 이게 내가 볼 땐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대선 후보가 되면 그걸 터뜨리려는 것 같아. 지금 그걸 쟤네들이 준비 중이야. 노무현과 삼성 커넥션을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그걸 터뜨리려고 준비 중이야.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러면서 지금 안희정하고 삼성 얘기를 하잖아. 그거 나중에 안희정하고 삼성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안희정을 제껴서 문재인을 만든 다음에 문재인한테 삼성 얘기하려고. 참여정부와 삼성공화국 얘기 그때 가서 털으려는 거야. 그때 가서 터트리려고. 내가 이번 명절에 딱 확인한 내용이 뭐냐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펴. 새누리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펴. 여러 건 발견했어. 그게 뭐냐?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펼치고 있는 거야. 그거 보신 분. 그거 보신 분. 이게 뭐냐? 결국 잠깐만. 문재인 대세론을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거야. 예. 봤죠, 이번 명절에. 이게 노인들이 문재인을 찍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보고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신이 났어. 이거 봐라. 문재인이 대세다. 그 대세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어서 다른 후보를 죽이려는 거야. 문재인 대세론, 종편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어른들이 문재인 찍을 거냐?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문재인이 대세론인데 문재인을 찍겠다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자기가 찍겠다는 건 아니야. 문재인이 되겠지지 자기가 문재인을 찍겠다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몰라. 그 뉘앙스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문재인을 대세론으로 띄워서, 예. 문재인을 대세론으로 띄워놓고 문재인을 본선에서 죽인다. 이 전술이야 지금. 이거 봐.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나타난 폭동무리들 누굴까요? 방금 보셨죠?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죠? 내가 이 얘기하니까 용역들이 지금 쌩 난리를 피고 있잖아. 어. 삼정원이야. 예. 이게 얘네 논리야,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문재인을 대세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을 대세 만든 다음에 삼성 문제를 터트리는 거야. 삼성하고 참여정부 문제 터트리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은 언제나 노무현으로 잡는다. 문재인은 언제나 노무현으로 잡는다. 왜냐하면, 안희정하고 문재인의 차이가, 안희정은 참여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어. 안희정은 참여정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희정을 먼저 치는 거야. 왜냐하면 안희정은 나중에 참여정부에서 일하지 않았다 한마디면 끝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희정은 나는 참여정부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먼저 안희정을 죽이는 거야. 먼저 안희정과 삼성을 막 묶어가지고, 삼성과 안희정의 관계를 막 얘기한 다음에 안희정을 이제 일단 이 대선 경선, 그러니까 야권 경선에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참여정부를 엮어가지고 참여정부하고 삼성 문제로 밀고 나가버리면 문재인은 변명거리가 없어. 지금 무슨 조기숙인가 그 교수가 문재인은 몰랐다. 그 말은 우병우가 최순실 몰랐단 말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조기숙이라는 교수가 이상호 기자를 씹으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은 그 당시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병우가 최순실 몰랐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볼 때 쟤네들 지금 이제 문재인을 남자 박근혜로,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를 남자 최순실로 그렇게 마케팅 할 거야. 두고 봐. 요거 끝나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예. 쟤네 논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 문재인은 남자 박근혜다. 그 다음에 문캠프가 비선 실세다. 지금 비선 실세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딱 준비된 논리야. 근데 일단 문재인이 될 때까지는 까지 마라. 그래서 문재인을 대세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딱 대세가 되면 그게 노무현 흔들기랑 똑같은 거야.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흔들었잖아. 그러니까는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그 정몽준을 띄워가지고 노무현을 꺾으려고 했었거든. 그 방법으로 가는 거야. 똑같이. 지금 문재인 대세론으로 해서 문재인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되자마자 막 흔들어갖고 죽이려는 거지. 지금 쟤네들이 아니 종편에서 문재인 비판을 하나도 안 해. 말이 안 되잖아. 쟤네 총선 때 어땠어? 별것도 아닌 걸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문재인에 대해서 까댔냐고. 한마디도 안 해 종편이. 그지? 그게 뭐겠어. 지금 문재인 대세론으로 문재인을 후보 만들고 그 다음에 까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야. 예. 이젠 종편이 인정한 대선 후보급이 아니라 이 등신들아. 노무현이 후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니까. 여러분 방금 봐봐요. 노무현이 야권에서 후보가 되기 전에 비판이 없었다니까. 노무현이 후보 된 다음에 빨갱이론이니 뭐니 과거 사진 다 들어간 거야. 예. 지금 저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이 저래. 문재인도 인정한 대선 후보급이래. 아, 종편이 인정한 대선 후보가 아니라 지금 종편이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어서 문재인이 되면 그때 깐다는 거야. 쟤네들은요 저런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재인이 까일 때 대책이 없어. 쟤네들은 나중에 문재인이 까일 때 대책이 없어. 저런 수준이라서. 종편이 인정한 대선 후보급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쟤네들이 그 종편에서 참여정부하고 친재벌 이걸로 까대면, 그 참여정부의 문제점 하나하나 다 드러내면 쟤네들이 방어 가능하겠어? 쟤네 방어 못해. 쟤네 옛날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그렇게 까일 때 한마디라도 해줬냐고.
오로지 안철수가 도와주냐 마냐 그 얘기만 했잖아. 그지? 쟤네들이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에 대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를 안 했어. 방어를 안 하고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힘을 주냐 마냐 그 얘기만 했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 때는 민노당이 붙어줬어. 논리는 민노당 애들이 훌륭한 논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붙어서 노무현을 위해 싸워줬던 거야. 그런데 이 문재인 때 봐봐. 문재인 때 선거 홍보물도 후졌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도 명확하지 않았어. 공약도 제대로 없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 노무현을 도와줬던 똘똘한 홍보팀이 싹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문재인의 홍보물은 아무 내용이 없었던 거야. 응.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지금 문캠프는요, 솔직히 인터넷 활동 많이 안 해요. 문캠프는 인터넷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주로 오프라인으로 움직여.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누가 움직이느냐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공천받겠다는 사람들이 조직운동하는 거야. 그지?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이 저렇게 까이는데 왜 너네 도대체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고 내가 불과 두세 달 전에 욕했잖아. 기억나지? 응. 문재인 지지자들이 인터넷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야. 오프라인 중심이야. 뭐냐면 공천 받으려는 애들. 지방선거에서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으려고 걔네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해. 그 다음에 광주, 그게 광주 사람들이 아니라며. 예. 광주가, 예. 마음속의 그녀. 왜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왔지? 못 믿겠는데? 예. 광주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전국에서 왔대. 뭐 대구 경북에서도 버스 타고 가고 그래서 광주에서 새머리를 한 거야. 그래서 다 뒷모습만 있었던 거야. 이게 그 뒷모습을 많이 찍어주고, 대구 경북에서 간 사람한테 제보가 들어왔다니까. 광주에서 모임을 했는데, 광주 사람들도 모였는데, 광주가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광주 사람들도 모였는데, 다른 데서도 간 거야. 가가지고 새머리를 한 거야.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광주 사람들한테 안 들어오더라니까, 나한테. 그죠? 지금 다른 동네에서도 갔죠? 예. 지금 다른 동네에서도 버스 타고 갔지? 그게 광주에서 새몰이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2018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조직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방어 논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잘 봐봐. 여러분 지금 인터넷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잘 찾아봐봐. 이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냐고. 말을 너무 막 해. 그죠? 너무너무나 막말을 해. 그지? 그럼 이게 뭐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움직이고 있고 인터넷에서 그 쌍욕하면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별명이 달래반이래. 그거 알아요?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의 별명이 달래반이래. 탈레반하고 마찬가지로 문자 테러한다고. 들어봤어요? 달래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달래반이냐 했더니 그게 그 문재인한테 조금만 비판하면 그 의원들한테 협박질하고 그 막 18원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니까 뭐지 그 후원금 영수증 그거를 비문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 탄핵 안 하겠다는 애들한테 보내라 그랬잖아. 그거를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비문이다, 이런 비문 의원들한테 보낸다는 거야. 표창원의 그 전시회 때문에 지금 쌩 난리가 났는데, 표창원을 깐 여자 의원들한테 보내고, 쓰레기 짓을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야. 그 달래반이라는 게,
그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막말 댓글원들이래. 댓글 부대. 예.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댓글 테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판하면 왜 나한테 댓글 테러하듯이, 어, 나한테 댓글 테러하듯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문술람? 어, 예. 근데 내가 보니까 걔네들 좀 수상한 애들이야. 어. 내가 보니까 수상한 애들인데,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예, 어떤 애들이냐.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옛날에 정동영계에서 글 썼던 애들이야. 2007년에 정동영 지지하면서, 저기 뭐야, 김근태 의원이 2007년에 후보 사퇴를 하고 후보 단일화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때 김근태를 밟았던, 김근태한테 쌍욕했던, 그게 정동영계였거든? 정통? 걔네들이 지금 문재인을 띄워. 어. 지금 문재인을 띄우면서 박 시장을 밟고, 안희정을 밟고, 문재인을 띄워. 왜일까? 왜? 여러분이란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금 문대이 구도를 만들려는 거야. 어. 문대이 구도를 만들려고, 왜냐하면 언제나 논쟁을 붙어 다니면서 하더라고. 몇 가지 자료가 왔는데,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손가락 혁명군하고, 그 뭐 문재인 지지자하고, 늘 논쟁을 하더라고. 이 논쟁이라는 건요, 같이 무대에 섰을 때 가능하거든. 커플로 다니더라 이거지. 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손가락 혁명군 이상하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손가락 혁명군 애들 중에 내가 2012년 이거 국정원인데 라고 봤던, 이거 국정원 댓글 수준인데 라고 봤던 애들이 손가락 혁명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어. 내가 이거 완전히 국정원 댓글 수준이다라고 봤던, 내가 그 왜 그 일베랑 계속 그러니까 왜 DC에서 싸웠잖아. DC에서 싸우고 일베랑 싸우고 막 이랬는데, DC에서 싸울 때 DC에 완전히 뭐라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하는 애들 수준으로 나한테 막말을 했던 애들이 있어. 걔네들 수준으로 지금 손가락 혁명군 닉 달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가락 혁명군 안에 국정원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국정원이랑 똑같은 어투로 문재인 간판 달고 욕지거리를 해.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민평년을 까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민평년을 까대고, 그 뭐 인재근 이하경을 막 까대고 있는 거야. 김그태까지 씹어가지고 다 까대고 있는데, 얘네들의 수준이 그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국정원인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막말을 했던 애가 하나는, 내가 그 막말하는 애들이 나는 국정원인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막말하는 문재인 지지자 중에 하나가 문재인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며? 그 얘기까지 제보가 들어왔어. 어. 완전히 무슨 박영선한테 막 성기를 어쩐다라고 막 쌍욕하고 그랬던 애가, 그 뭐 문재인 개를 저기 분양받았다고 그랬다는, 그게 사실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걔는 뭐 추첨해서 받을 수 있지. 진짜 안 친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걔가 진짜 걔를 분양받았는지도 알 수 없지. 근데 하여튼 그 트위터가 잠긴 계정으로 나온대. 어.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렸는데, 손가락 혁명군 속에 국정원 어투를 쓴 애가 분명히 있어. 누군지 밝힐 수 없고. 근데 그 손가락 혁명군 애들이랑 늘 붙으면서 논쟁한 애들이 있는데, 팀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같은 팀으로 보여.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팀으로 싸우는 것 같다. 왠지.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막말하는 애들은 이게 국정원이 아닐까라고 내가 단정을 짓고 있었는데 반론으로 들어온 내용에 보면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그쪽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그런 악플을 달았는데 그걸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단 얘기냐? 어. 아님 말고식은 그만하시죠. 소설 쓰시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지? 음, 그래. 그 보지 마. 아님 말고식으로 보이고, 그 내 말을 못 믿겠는데, 그걸, 소설 쓰시네. 예.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죠? 예, 소설 나왔어요. 예. 자, 소설 쓰시네 나왔습니다. 음.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은, 내 주변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인터넷 활동을 거의 안 해. 안 그래요? 내 주변에서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은 좀 성품이 점잖아. 성품이 점잖고,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해. 오프라인 상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인터넷 활동을 안 해. 그치? 인터넷으로 막 막말을 하고 누구를 욕지거리하고 다니지 않아. 그럼 누굴까? 그 팀은 누굴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문재인 팬클럽 중에 하나가 그런 댓글 전담팀이 있었대. 그 댓글 전담팀이 지금은 이제 통폐합이 됐다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좀 말을 거칠게 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예. 팟빵에 그 게시판 아무도 안 봐. 그 요원들만 붙어 있어. 예. 여러분 그 팟빵은요. 팟빵에서 막 그 댓글 쓰는 거 아무 영향력 없어. 왜냐하면 쟤네가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팟빵에서 했기 때문이야. 왜냐? 그 팟빵이 그 댓글 부대가 막 후기를 쓰잖아. 근데 여러분들 팟빵을 듣는 사람은 한 2만, 뭐 한 편당 2만 명씩 듣는데 근데 후기를 쓰는 사람은 우리 망치부인 팬 중에 후기를 쓰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야? 댓글 부대가 거기 붙어 있는 거야. 2만 명이 듣고 그냥 간다니까. 그게 팟빵의 특징이야. 그런데 지네들은 그 팟빵 후기 게시판을 장악을 하고 막 글을 써가지고 그 팟빵 운영자들한테 영향을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일을 비교해 보면 내가 전혀 팟빵 그 게시판 안 봤어. 안 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팟빵 게시판을 보는 거야. 다른 팟캐스트들은. 이유가 뭐야? 우리는 채팅창이 있고 걔네는 없고. 어. 우리는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시간에 언제든지 채팅창에 물어보면 돼. 그럼 바로 정보가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그 팟빵 후기를 우리는 안 보는 거야. 그런데 다른 팟캐스트들은 그런 게시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후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후기에다가 막 말을 써갖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이제 대세인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 간 거지, 그 팟캐스트들은. 근데 나는 후기를 전혀 안 보거든. 안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팟빵 후기 보지 마세요. 그 팟빵 후기는 여러분 생각해봐. 안 해주려고. 단일화 안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 끝까지 안 해준다니까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 정몽준이 끝까지 안 되는데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위험하다. 그렇게 김근태 의원이 얘기했대. 그때 노무현 후보가 받아라. 그런 거야. 받아라. 그래서 자기한테 100% 불리한 전화 여론조사를 노무현이 받기로 결단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김근태 의원이 후보 단일화 합의를 성사시키고 돌아와. 그랬더니 노무현 지지자들이 후단파라고, 후단협이라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한 놈이다. 그러면서 김근태를 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김근태를 까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그게 더 본격화된 건 결국 후보 단일화가 됐어. 예.
후보 단일화가 딱 됐는데 그때 이제 호남 대 비호남이 감정적으로 갈라져 있었던 거야. 이게 가장 기가 막힌 얘기야, 이 부분이.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져서 호남이 노무현한테 힘을 못 모아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노무현, 노사모에 그 댓글 공작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김근태를 밟기로 한 거야. 그게 그때 그 댓글 공작팀에 있었던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뭐냐면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지니까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적을 딴 데로 돌린 거야. 그래서 김근태를 밟아야 김근태가 개혁 세력을 대표한다는 그 이미지를 노무현이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무현에 대한 반감을 김근태로 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김근태를 밟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김근태를 짓밟고 그 노무현이 후보가 된 거야. 그게 2002년에 그렇게 된 거였어. 근데 얘네들이 그 뒤로 다시 민평년을 깐 게 언제였냐면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붙었잖아. 자, 15년 전에 나한테 민평년이라는 얘기 안 했어. 찾아봐봐. 15년에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당대표를 놓고 붙었잖아. 그런데 그때 내가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문재인이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계속 말렸잖아. 그런데 그때 나한테 민평년이라고. 내가 민평년이라서 이인영을 민다고. 내가 알고 있기로 이인영이 민평년 열심히 안 했어, 그때. 근데 내가 민평년이라서 이인영을 민다고